진료실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양쪽이 계속 아프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인대 문제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뭐 크게 넘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뭔가 걸리거나 무릎이 뭔가 덜컹거린다면 인대 문제보다는 연골판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대랑 반월상 연골판, 인대가 훨씬 쉽지 않나요?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인대가 불편하다 말씀하실 때 인대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인대 문제는 반월상 연골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대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연골판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대는 파열이 되는 거지 퇴행성으로 우리가 간헐적으로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찢어지지 않거든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빗길에서 넘어지거나 운동을 하다가 꺾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인대는 다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중장년층,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무릎이 아파서 오실 때 툭 걸려서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뭔가 덜거덕거리거나 우리가 체중을 실었을 때 어긋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탁 걸으려고 할 때 못 걸어 그러면서 진료실 문을 탁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외상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무릎의 증상들, 기계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연골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골판이 파열될 때는 이제 위험한 신호, 증상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이제 단계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소소한 통증이죠. 앉았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좀 잘 안 걸어지는데 조금 이렇게 툭툭툭툭 털고 나서 걸으면 잘 걸어진다. 이런 아주 소소한 이제 파열로 인한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양반다리나 아니면 쪼그려 앉거나 이럴 때 원래는 내가 부드럽게 그 자세를 잘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양반다리를 빨리 풀고 싶거나 쪼그려 앉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연골판의 파열이 진행된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3번째가 되면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걸어야 될 때 우리가 연골판이 체중을 흡수해주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 역할을 해주는데 그 기능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도 못 걷겠다. 이런 증상으로 점점 계단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가 이제 소소한 그런 증상, 2단계가 뭔가 이제 내가 하던 자세가 안 된다. 3번째가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된다 했을 때 내가 뭔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아니면 똑같은 증상이지만 이게 반복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실제로 기계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연골판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판에 이상이 있을 때 그 파열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1도, 2도, 3도 파열로 나눕니다. 이제 1도 파열은 연골판이 있지만 속 안에만 살짝 이제 균열이 생긴 경우. 우리 옷감도 오래 쓰면 이렇게 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옷감의 안쪽에 미세한 어떤 이제 충격이나 약간 잡음 듯한 균열이 생긴 경우에 1도 파열이라 부르고, 그게 수평으로 조금 선으로 이어져서 보일 정도의 파열이 있으면 2도 파열로 부르고요. 이제 3도 파열은 그 선상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관절면까지 이어져서 겉에서도 충분히 보일 정도. 그러니까 옷감이 실제로 찢어져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파열을 기준으로 볼 때 1도, 2도 파열은 50대나 60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데, 그럼 1도 속 안에 약간 균열이 있고 약간 선상으로 이어졌다 해서 수술이 필요하냐?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관절면까지 파열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증상이 생겨요. 이러면 굉장히 걷기 불편하고 무릎에 걸리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그 기계적인 현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대부분 파열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증상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3도 파열인데 내가 증상이 없어, 그러면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골판의 기능이 우리가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을 부드럽게 써주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증상이 없다라면 파열이 있지만 현재 기능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3도의 파열이 있는데 증상이 있다라면 그 기능이 깨졌기 때문에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이것만 듣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큰 우리가 어떤 전제나 아웃라인을 가지고 내 상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내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하고 내가 수술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하고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골판이 안쪽 내측, 바깥쪽 외측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의 기능이 8, 바깥쪽 기능이 2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쪽, 바깥쪽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쪽 연골판에 이상이 있으면 파열이 심하지 않아도 평지를 걸을 때 뭐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든지 벽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연골에 문제가 있고 내가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깥쪽 연골은 병변이 심해도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특징적으로 앉았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뭔가 불편합니다 하면 좀 걷고 나면 또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 어떤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나서 내가 현재 뭔가 무릎이 불편해지는데 이 증상이 한 달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때는 병원을 꼭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뭐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 물이 찼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달이 아니고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